한국이 없었다면 학살이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공습 성공을 발표한 미국. 그러나 기쁨도 잠시 베네수엘라 전역이 무법지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루머가 퍼졌고 흥분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졌죠. 13년간의 기나긴 독재가 끝난 밤. 그러나 새로운 보복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습의 주체였던 미국은 성과에 취해 있었고 발표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학살까지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 구조대 투입, 단 3시간 만에 모든 충돌이 멈췄고 교민 70여 명을 안전하게 구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방치한 시민들을 구한 한국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독재자를 잡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발표하면 끝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군사작전의 진짜 성패는 다음날 아침에 결정됩니다. 시민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로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미 법무부 국제사법협력국 부국장 리처드 헤일이에요. 25년간 해외 이송과 사법공조를 맡아왔죠. 도피범 추적, 증거 확보, 현지 정부와의 협조. 웬만한 건 다 겪어봤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현장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자신했죠. 이번에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날 밤 우리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과 마두로 부부 체포를 SNS에 올렸습니다. 말하라고 해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예고도 함께였어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이송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같은 시각 카라카스가 통째로 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전이었어요. 티우나 요새 인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소식도 뒤따랐죠.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문은 불보다 빠르게 퍼지거든요. 승리의 밤이 학살의 밤으로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에요. 합동상황실 연락관 사만다 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어요.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죠. 부국장님, 카라카스 전면 정전입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40분째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폭발음 보고는 확인됐나요? 티우나 요새 방향에서 2차례 들렸다는 현지 제보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은 안 됐어요. 문제는 정전이 길어지면서 시내 곳곳에서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군중이 모인다고요? 어디로요? 밝은 곳이요. 차량 불빛이 있는 교차로, 군 초소 주변. 사람들이 어둠을 피해 한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전 도시에서 군중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그 다음은 뻔하거든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소문이 퍼지고 공포가 분노로 바뀌죠. 보복과 약탈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만다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상황실에서 이걸 민간 붕괴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발표 라인하고 속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표는 이미 나갔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현장은 어두운데 발표만 빠르면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만다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성과를 발표했지만 그 성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통제할 수 없었죠. 정전 도시에서 체포 소식은 환호가 아니라 복수의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내부 메모 시스템에 새 알림이 떴어요. 한국 외교부 발표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왜 이게 내 라인에 올라왔는지 의아했어요. 베네수엘라 작전에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발표문을 열어봤습니다. 베네수엘라 체류 우리 국민 70여 명, 카라카스 50여 명, 피해 접수 없음. 제외 국민보호대책반 가동.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죠. 우리는 아직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었어요. 정전이 얼마나 길어질지, 군중이 어디로 몰릴지, 폭발음의 정체가 뭔지. 그런데 한국은 벌써 교민 안전 확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죠. 사만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공관 연락처 있어요? 주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이요? 영사 라인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보다 먼저 뭔가를 시작한 것 같거든요. 사만다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가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직감이었어요. 정전 도시에서 먼저 사람을 챙기는 쪽이 결국 현장을 안정시키는 쪽이 될 거라는 직감이요. 한국 공관 영사 김태식과 연결이 됐습니다.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정전 때문에 통신도 불안정했거든요. 끊어지는 음성 사이로 김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교민 연락망 가동 중입니다. 연결되는 분부터 위치 확인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정전이 길어지면 수도 쪽이 먼저 무너져요. 저희가 몇 번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카라카스 50여 명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까? 아직 몇 분 안 됩니다. 끊긴 구역이 있어서요. 거기는 가족 연락망으로 우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고 있구나. 70여 명이라는 통계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송 성공의 조건을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 마두로를 붙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전 도시에서 민간이 무너지면 그 성과는 하루 만에 재앙으로 뒤집힐 테니까요. 사만다를 불렀습니다. 이송 성공 조건에 항목 하나 추가해요. 민간 혼란 억제. 현장에서 대규모 충돌이나 약탈이 발생하면 작전 성공으로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사만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만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발표는 빠른데 현장은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민간 피해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대책반 가동 공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창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영사가 말한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도 쪽이 먼저 무너진다. 저희가 몇 번 겪어봤다. 그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정전을 여러 번 버텨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김태식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교민 확인 진행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죠. 공유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라 미국 쪽 양식과는 다를 겁니다. 양식은 상관없어요. 사람이 어디 있고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은 평온했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카라카스는 암흑이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지구 위에서 전혀 다른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체포보다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게 끝내는 일. 그게 진짜 목표가 됐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승리의 정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팀에서 문구가 확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현장이 어두운데 발표만 앞서가면 사람들은 빈칸을 자기 방식대로 채우거든요. 소문이 사실을 이기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크 펠로우가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NSC 대외 발표 조정관이었죠. 화면 속 마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성과를 빨리 굳혀야 한다는 압박이 얼굴에 써 있었어요. 해일, 발표 일정은 변경 없습니다. 11시 기자회견 예정대로 진행해요. 현장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정전이 2시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건 군 쪽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라는 문구가 문제입니다. 현지에선 그게 루머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마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정치적 판단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이송 절차에 집중하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역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마크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정전 도시에서 루머가 폭동으로 번진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이라크, 리비아, IT.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정보 공백이 생기면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믿기 시작하죠. 복수, 학살, 외국 침공.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데는 몇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상황실에 올렸습니다. 참고용이라고 표시했지만 사실은 경고였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 위에 서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사만다가 새로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NSC 상황 브리핑 결과였어요. 민간 피해 확대는 정치적 역풍으로 분류됐다는 내용이었죠. 최소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최소화 지시라.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가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최소화하라는 거죠. 저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워싱턴 방식이었어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결과는 요구하는 거죠. 최소화하라고 했으니 피해가 나면 현장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김태식 영사에게서 자료가 도착했어요. 교민 분포 현황이었습니다. 카라카스 50여 명이 수도 집중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우선 연락망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연락 가능자, 미연락자 확인 중. 3개 범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놀랐어요. 70여 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다니. 우리는 아직 현장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한국 공관은 벌써 사람 단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부끄러웠어요. 김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하셨네요. 저희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 미연락 구간이 남아있어요. 정전 때문에 끊긴 지역이 있거든요. 그 구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가족 연락망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과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전 때마다 써왔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거였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든 체계였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거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송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혼란 지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체포 성공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민간 안정 상태도 함께 보고하도록요. 사만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보고 양식에 항목 하나 추가해요. 민간 혼란 지표, 군중 이동, 충돌 여부, 약탈 조짐. 이 3가지를 매시간 체크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표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발표팀은 발표팀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브래드 포터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발표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헤일, 한국 공관이랑 직접 연락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외교 라인을 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직접 나서면 체면이 안 서요. 저는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어요. 지금 카라카스는 정전이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체면을 걱정하다니요. 체면보다 현장이 먼저입니다. 한국 공관이 교민 확인을 하면서 현장 상황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동맹한테 도움받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작전인데요. 주도하는 작전에서 민간 피해가 나면 그게 더 안 좋은 모양새 아닙니까? 브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침묵을 기회로 삼았어요. 브래드, 당신은 발표에 집중하세요. 한국 공관 연락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브래드가 나간 뒤 저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공관과의 직통 라인은 유지하되 브래드 같은 사람은 빼기로요. 체면 때문에 정보가 막히면 안 되니까요. 김태식 영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앞으로 교민 확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다고 했어요. 김태식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희도 미국 쪽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발표 타이밍이나 후속 조치 같은 거요. 서로 공유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쪽 정보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카리브해의 함정 10척 이상, 병력 15,000명을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수십 차례 의심 선박을 폭격하며 압박해왔죠. 그 위력이 마두로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위력이 지금 현지에선 공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공격했다는 소문, 폭격이 계속될 거라는 두려움. 정전 속에서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퀴니피악 여론조사 수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찬성 25%. 미국 국민 넷 중 셋은 이 작전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민간 피해까지 나면 정치적 역풍은 피할 수 없었죠. 저는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밤 시민이 다치면 내일의 승리는 없다. 그게 제 기준이 됐어요. 체포가 아니라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사만다가 새로운 보고를 가져왔어요. 한국 외교부 상황실이 미연락자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며 가족 연락을 병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는 방식. 그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걸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대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티우나 요새 인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만다가 위성 화면을 띄웠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연기 기둥이었죠. 정확히 뭐가 터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 하나가 도시 전체를 다시 흔들 수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전 도시에서 연기는 신호거든요. 뭔가 시작됐다는 신호.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고 더 불안해질 거였어요. 군이 공격한 건지, 반군이 저항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고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만 커지는 거죠. 김태식 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티우나 요새 인근 상황이 어떤지 물었어요. 저희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는 교민 거주지가 없어서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이동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실 건가요? 원래는 몇몇 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거든요. 지금은 근접 구역을 피해서 우회 경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요. 저희 공관 직원이랑 오래 사신 교민분들이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거였죠. 그게 가능하려면 현장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김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재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25년째 카라카스에서 전기 설비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정전 상황을 저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분이 동선 정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25년이요? 네,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어려워지기 전부터 계셨어요. 정전도 여러 번 겪으셨고 혼란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경험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박재문. 25년. 정전 경험.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게 한국 공관의 강점이었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이 체계를 만드는 거였죠. 잠시 후 박재문의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김태식이 정리해서 보내준 거였어요. 정전 때는 병원과 주거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충돌이 생기니까 흐름을 여러 갈래로 나눠야 한다. 밝은 곳보다 안전한 곳이 우선이다. 저는 그 의견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동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현장 기술이었죠. 군중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전에 작은 흐름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충돌을 줄이는 방식. 그게 정전 도시에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만다에게 지시했어요. 현장 리포트 정렬 순서를 바꾸라고요. 군사 성과가 아니라 민간 이동 흐름을 먼저 보고하도록요. 지금부터 보고 양식 상단에 민간 동향을 넣으세요. 군중 이동 방향, 집결 지점, 충돌 여부. 이게 먼저 올라와야 합니다. 군 쪽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작전 성과가 뒤로 밀리면요. 작전 성과는 이미 발표됐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현장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만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양식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순서로 보고를 받아왔구나. 성과 먼저, 현장은 나중.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몰랐던 거죠. 김태식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왔습니다. 공관이 교민을 한 번에 한 지점으로 모으는 대신 연락되는 그룹부터 분산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왜 한 곳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정전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한 곳에 모이면 그 지점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약탈이든 혼란이든요. 그리고 이동 중에 길이 막히면 전원이 발이 묶입니다. 분산 이동이 더 안전해요. 그 판단도 박재문 씨 의견입니까? 네, 그분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전 때마다 이 방식으로 하셨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15,000명의 병력과 10척 이상의 함정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했어요. 그 힘으로 마두로를 무너뜨렸죠. 그런데 정전 도시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건 25년간 현장을 버틴 한 사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대비가 씁쓸했어요. 우리는 큰 그림만 봤고 작은 움직임은 놓쳤던 거죠. 합동상황실에서 새로운 경고가 올라왔습니다. 정전 장기화 시 약탈 증가 가능성. 이미 몇몇 구역에서 상점 유리창이 깨졌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시작의 조짐이었죠. 저는 그 경고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발표팀에 공식 의견을 내기로요. 현장 안정 전까지 추가 자극이 될 만한 발표는 자제해달라고요. 마크 펠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발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세부 내용 공개를 미뤄달라.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마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검토하겠다. 그게 전부였죠.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의견은 기록에 남겼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경고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김태식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상황실이 미연락자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미연락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8명입니다. 정전 때문에 통신이 끊긴 구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가족 연락망으로요.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마지막 통화 시간과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박재문 씨가 그 구역 쪽으로 직접 가보겠다고 하셨어요. 직접 가신다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동네를 제일 잘 아세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전 도시에서 끊긴 구역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니. 그건 용기가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자기가 그 땅을 안다는 확신. 25년이 만든 확신이었죠.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카라카스의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현장을 다루는 나라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힘으로 압박했고 한국은 사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만다가 정리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민간 이동 흐름 순서로 재정렬된 첫 번째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걸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군사 성과는 이미 발표됐습니다. 마두로 부부 체포, 대규모 공격 성공. 그건 역사에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가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는 오늘 밤 현장에서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시민이 살아남으면 승리고 시민이 죽으면 학살이에요. 그 경계선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었죠. 저는 박재문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25년. 정전마다 사람을 살린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끊긴 구역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무사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합동상황실에서 긴급 경보가 올라왔습니다. 정전과 체포 루머가 결합되면서 폭동 위험이 급상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만다가 태블릿을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죠. 부국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지에서 마두로 지지자들이 보복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서부 빈민가 쪽이요. 정전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안 되는데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노가 눈에 보였죠. 체포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수의 신호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한때 체포가 끝이면 사건도 끝이라고 믿었어요. 도피범을 잡고 이송하고 재판에 넘기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했죠. 25년간 그렇게 일해왔거든요. 그런데 카라카스 같은 정전 도시에서는 달랐습니다. 체포 소식이 종료가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었어요. 사만다에게 물었습니다. 발표팀에서 추가 문구 나온 거 있어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기자회견에서 뭘 더 말할지 조율하고 있대요. 추가 자극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장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저는 마크 펠로우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썼어요. 현장 폭동 위험 급상승. 추가 발표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요청. 세부 내용 공개는 현장 안정 후로 미뤄야 함. 마크의 답장은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전달하겠다. 그게 전부였죠.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영사에게 연락했어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부 빈민가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는데 교민분들은 괜찮습니까? 그쪽에는 교민 거주지가 없습니다. 저희는 연락 가능자 우선 이동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산 이동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한 곳에 모이지 않으니까 표적이 안 되더라고요.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 안전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한국 교민 쪽은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식이 예상치 못한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박재문 씨가 이웃 주민들한테도 같은 규칙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웃 주민이요? 현지인들 말입니까? 네, 박재문 씨 집 주변에 사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요. 정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교민만 챙기는 게 아니라 현지인까지요. 그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한국 공관의 임무는 한국 국민 보호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현지인까지 챙길 여유가 있나요? 박재문 씨 말씀이 이웃이 안전해야 자기도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혼란이 번지면 국적 상관없이 다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람한테는 다 알려주신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웃이 안전해야 자기도 안전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단순한 논리였지만 그 단순함이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두로를 잡는 데만 집중했어요. 체포하고 발표하고 성과를 굳히는 것. 그게 목표였죠.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달랐습니다. 체포 소식이 퍼지면서 분노가 커지고 정전이 그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불을 질러놓고 불을 끄지 않았던 겁니다. 브래드 포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헤일, 한국 공관이랑 협력하는 거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도하는 작전인데 동맹한테 도움받는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언론에서 물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보여주지 마세요. 협력은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미국 단독으로 처리한 걸로 해야 합니다. 저는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체면 걱정을 하다니요. 하지만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실패하지 맙시다. 오늘 밤 민간 피해가 나면 누가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모두 책임지게 될 겁니다. 브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가 나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체면보다 결과가 먼저다. 그게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이었습니다. 사만다가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국 공관에서 보내온 교민 확인 진행표였습니다. 연락 가능자, 이동 완료자, 미연락자. 세 범주로 나뉘어 있었죠. 저는 그 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교민 확인표가 아니라 도시 안정표였어요. 왜냐하면 이 표가 채워질수록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연락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안심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이동 완료자가 늘어나면 거리의 군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는 방식이
실제로 도시를 안정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작전 성공의 기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붙잡았다가 아니라 오늘 밤도 다치지 않았다.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사만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성공 기준을 수정합니다. 이송 완료 여부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민간 피해 현황도 함께 보고하세요. 사망자, 부상자, 충돌 건수. 이 숫자가 늘어나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복잡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현장을 놓쳐요. 사만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양식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프레임이 깨진 순간이구나. 25년간 믿어왔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김태식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재문이 끊긴 구역에 다녀왔다는 거였어요. 미연락자 8명 중 5명 확인됐습니다. 박재문 씨가 직접 가셔서 찾아오셨어요. 무사한 겁니까? 네, 다들 집에 계셨대요. 통신만 끊긴 거였어요. 나머지 3명도 위치는 파악됐고 내일 아침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명 중 대부분이 확인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확인 작업이 교민뿐 아니라 주변 현지인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봤어요. 교민 확인표가 도시 안정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죠. 체포가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다치지 않게 끝내는 일,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조로 보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보조가 아니었어요. 현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 18시 기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 피해 접수 없음. 제외 국민보호대책반 가동.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시계를 봤어요.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이었죠. 정전이 시작된 지 4시간이 넘었는데 70여 명 중 피해자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만다가 그 발표문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정전 도시에서 4시간 동안 피해가 없다는 게요? 한국 공관에서 확인한 거예요. 연락 가능자부터 순서대로 확인하고 이동 완료자도 체크했대요. 그 방식이 실제로 작동한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동한 거였어요.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는 방식이 정전 도시에서 4시간을 버틴 거였죠. 김태식 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피해 접수 없음이라고 발표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확실합니다. 연락되는 분들은 다 확인했고 이동 완료하신 분들도 안전한 위치에 계세요. 미연락자 3명만 남았는데 위치는 파악돼서 내일 아침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동은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정전인데요. 연락되는 그룹부터 움직였어요. 한꺼번에 모으지 않고 작은 단위로 나눠서 각자 안전한 경로로요. 박재문 씨가 동선을 정리해 주셔서 충돌 없이 진행됐습니다. 박재문 씨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직 현장이요. 위험 길목을 피하는 우회 경로를 계속 조정하고 계세요.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현장에 있는 거였어요. 4시간이 넘도록 정전 도시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게 25년의 무게였습니다. 잠시 후 박재문의 현장 보고가 김태식을 통해 전달됐어요. 위험 길목 3곳을 피해 우회 경로를 새로 잡았다. 병원 주변은 혼잡하니까 접근하지 말 것. 군 초소 근처는 군중이 몰리고 있으니 거리를 유지할 것.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이었죠.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 기술이구나. 정전 도시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술. 그걸 25년간 익힌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그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만다에게 지시했어요. 이 내용을 우리 혼란 억제 보고에 포함시켜요. 한국 공관이 어떻게 교민을 관리했는지, 그 방식이 현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미국 쪽 보고서에 한국 내용을 넣어요? 현장이 안정된 이유를 설명해야 하잖아요. 우리만 한 게 아니니까 사실대로 적는 겁니다. 사만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작전을 주도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민간을 안정시킨 건 한국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왔어요. 약탈 조짐이 보인 구역을 공관이 우회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약탈 조짐이 있었습니까? 동부 상업지구 쪽이요. 몇몇 상점 유리창이 깨졌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 예정이던 분들한테 경로 변경을 안내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셨네요. 박재문 씨가 그 동네 상인들이랑 아는 사이거든요. 먼저 연락받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25년간 쌓은 인맥이 지금 이 순간 정보망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공식 채널보다 빠른 현장 네트워크였죠. 그게 경험의 힘이었습니다. 외교부 상황실에 이선영 팀장이 보낸 자료도 도착했어요. 교민 확인표 최신 버전이었습니다. 연락 완료 64명, 이동 완료 57명, 미연락 3명, 확인 예정 3명. 거의 마무리 단계였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70여 명 중 대부분이 안전하게 정리된 거였어요. 정전이 4시간 넘게 지속됐는데 피해 없이 버틴 거였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체계의 결과였습니다. 사만다가 물었어요. 부국장님, 이걸 어떻게 보고하실 건가요? 있는 그대로요. 이 사건의 첫 승리는 체포가 아니라 정전 속에서 충돌을 막은 거라고 쓸 겁니다. 그렇게 쓰면 체포 성과가 묻힐 수도 있어요. 묻히지 않아요. 체포는 이미 발표됐잖아요. 하지만 그 체포가 학살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이 보고서의 역할이에요. 사만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2026년 1월 3일 카라카스 정전 상황에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한 요인 분석. 그렇게 시작했죠. 김태식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교민 확인이 거의 끝나가면서 공관 주변 현지인들도 같은 동선 규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이요? 어떻게요? 박재문 씨가 이웃들한테 알려주신 규칙 있잖아요. 그게 퍼진 것 같아요. 위험 길목 피하기, 군중 몰리는 곳 피하기, 작은 그룹으로 움직이기.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그럼 교민만 안전해진 게 아니라 네, 그 주변 지역 전체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민 70명을 지키려던 노력이 그 주변 현지인들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25년 경험이 동심원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 조용한 영웅처럼 작동한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발표도 없었고 과시도 없었죠. 그냥 사람을 세고 움직이고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전부가 정전 도시를 피바람 없이 넘기게 만든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카라카스는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총성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명령이 아니라 이웃의 조언으로. 그렇게 사람이 정리되는 순간을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현장 안정의 핵심 요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민간 관리 체계였다. 그리고 그 체계의 중심에는 한국 공관과 현지 교민의 협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체포가 아니라 보호가 핵심이 된 거였죠. 그리고 그 보호를 실제로 실행한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불편했지만 동시에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대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 첫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작전 성공. 마두로 부부 체포 완료.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체포는 했는데 그게 정말 성공일까요? 정전 도시에서 시민이 다쳤다면 그 체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2026년 1월 3일 카라카스 정전 상황에서 민간 질서가 유지된 요인 분석. 체포가 아니라 안정이 먼저 나오도록요. 그게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크 펠로우에게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봤다는 거였어요. 화면 속 마크의 표정은 불쾌해 보였습니다. 헤일,
이게 뭡니까? 작전 성과가 왜 뒤로 밀려 있어요?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체포는 이미 발표됐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예요. 성과 프레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는데 보고서가 다른 얘기를 하면 곤란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승리가 완성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전 도시에서 학살이 안 일어났으니까 승리인 겁니다. 마크가 잠시 침묵했어요. 제 논리에 반박하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마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간 안정을 앞에 내세우면 우리가 뭔가 걱정했던 것처럼 보여요. 자신감 없어 보인다고요. 자신감 없어 보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는 게 문제입니까? 마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회로 밀어붙였어요. 마크,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찬성이 25%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민간 피해까지 나왔으면 우리는 지금 방어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피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는 NSC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검토는 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는 바꾸지 마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성과 프레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성과에 취해 있었어요. 마두로를 잡았다. 공격이 성공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영사에게 연락했어요. 한국 쪽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받고 싶었거든요. 교민 확인 방식을 문서로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락망 운영, 이동 순서, 우회 경로 설정. 그런 것들이요. 저희 내부 자료인데 공유해도 될까요? 우리 보고서에 참고 자료로 넣으려고요. 현장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선영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정리본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외교부 대책반에 이선영 팀장이 보낸 자료가 도착했어요. 재외국민보호대책반 운영 방식 요약, 연락망 가동 절차 우선순위 기준, 미연락자 관리 방법, 현장 협조 체계.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건 이번에 급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체계였죠. 70명을 숫자로 세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는 방식. 그게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브래드 포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헤일, 한국 자료를 보고서에 넣는다면서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동맹을 드러내면 우리가 약해 보여요. 혼자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어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브래드, 약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린 쪽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했으면 그건 인정해야죠. 그래도 공식 문서에는 공식 문서니까 사실을 적는 겁니다. 현장이 안정된 이유가 한국 공관과 교민의 협력 덕분이면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브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과 논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브래드, 당신은 발표 라인에 집중하세요. 보고서는 제가 책임집니다. 브래드가 나간 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민간 질서 유지 요인. 첫째, 한국 공관의 신속한 교민 확인 체계. 둘째, 현지 장기 거주 교민의 현장 지식 활용. 셋째, 분산 이동 방식으로 군중 충돌 방지. 그렇게 정리했어요. 김태식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왔습니다. 박재문의 현장 원칙이 공관 안내문 형태로 정리됐다는 거였어요. 어떤 안내문입니까? 정전 시 행동 요령이요. 위험 길목 피하기, 군중 몰리는 곳 피하기, 작은 그룹으로 이동하기. 박재문 씨가 알려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교민분들께 배포했습니다. 그게 공식 문서가 된 겁니까? 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 안내문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25년 경험이 조직의 공식 지침이 된 거였어요. 그게 체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죠. 현장에서 검증된 것만 문서가 되는 거였습니다. 보고서에 한 문단을 더 추가했어요.
현지 장기 거주 교민의 역할. 박재무는 25년간 카라카스에서 전기 설비 일을 하며 정전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의 현장 지식이 교민 이동 경로 설정과 위험 구역 회피에 핵심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경험 기반 대응이 민간 질서 유지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저는 그 문단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15,000명의 병력과 10척의 함정으로 이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사람을 살린 건 25년간 그 땅을 버틴 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비가 씁쓸했지만 동시에 교훈이었습니다. 사만다가 최종 검토를 위해 보고서를 가져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카라카스의 밤은 이제 끝나가고 있을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을 조연으로, 보조로, 부수적인 존재로 보던 오래된 생각이 무너졌어요. 정전 도시 앞에서 그 생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상대 지도자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공백의 밤을 피바람 없이 넘기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만든 건 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적 성과와 민간 보호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체포의 성공은 현장 안정이 뒷받침될 때만 완성된다. 그렇게 적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보고서가 완성된 것 같았어요. 체포가 아니라 안정이 먼저.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그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내부 감사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간 피해 수치를 최우선으로 보고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긴장했습니다. 작전 성공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런 무리수를 뒀느냐는 질문이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퀴니피악 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반대 63%. 등록 유권자 1,0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외교정책 지지율은 41%에 불과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 국민 셋 중 둘은 이 작전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민간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정치적 재앙이었을 겁니다. 사만다가 정리한 민간 위험 로그를 가져왔어요. 정전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대별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군중 이동, 충돌 조짐, 약탈 시도, 우회 조치.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걸 감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피해가 왜 최소화됐는지 설명하는 근거 자료예요. 저는 그 로그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을 겁니다. 감사팀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저는 보고서와 자료를 준비해서 접속했어요. 화면에 5명의 얼굴이 떴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축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감사팀 책임자가 먼저 말했어요. 헤일 부국장, 민간 피해 현황부터 보고해 주시죠. 사망자 없음, 부상자 없음, 대규모 충돌 없음입니다. 정전 지속 시간 약 6시간 동안 현장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정전 도시에서 체포 발표가 나갔는데 보복이나 약탈이 없었다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대책반 운영 방식과 공관의 교민 확인 체계였죠. 현장 안정의 핵심 요인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공관이 교민 70여 명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주변 지역의 이동 흐름을 안정시켰습니다. 둘째, 현지 장기 거주 교민이 정전 상황에서의 행동 규칙을 주변에 전파했습니다. 한국이요? 이 작전에 한국이 관여했습니까? 관여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 공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 전체의 혼란이 줄어든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팀 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건 부수적인 효과 아닙니까? 한국이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수적이면 왜 현장이 먼저 안정됐을까요? 우리 발표가 나간 뒤에도 대규모 충돌이 없었던 건 이미 사람들이 안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움직임을 만든 게 한국 공관과 현지 교민이었어요. 감사팀 책임자가 자료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한국 외교부 발표 기준으로
교민 70여 명 중 피해 접수 없음. 카라카스 체류 50여 명 전원 안전 확인. 이 확인 작업이 정전 시작 후 4시간 만에 거의 완료됐습니다. 4시간이요? 정전 상황에서요? 네, 연락망을 미리 구축해두고 연락되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확인한 겁니다. 한꺼번에 모으지 않고 분산 이동시켜서 충돌을 피했고요. 저는 이선영 팀장이 보내준 운영 방식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연락망 가동 절차, 우선순위 기준, 미연락자 관리 방법.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감사팀 위원들이 그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인정의 침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팀 책임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 자료를 평가 문서에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실 자료니까요. 한국 측에 확인은 받았습니까? 김태식 영사와 이선영 팀장에게 공유 동의를 받았습니다. 감사팀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숫자와 문서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자료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브래드 포터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헤일, 결국 한국 자료를 썼네요. 써야 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죠. 브래드, 약해 보이는 건 체면 문제예요. 사람이 죽는 건 생명 문제고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브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게 브래드 나름의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식 영사에게 연락했어요. 감사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회의 잘 끝났습니다. 한국 공관 자료가 평가 문서에 공식적으로 첨부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자료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도움 정도가 아닙니다. 현장 안정의 핵심 근거가 됐어요. 민간 피해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그냥 교민분들 안전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 그냥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압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에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카라카스의 정전은 끝났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였어요. 저는 그날 회의에서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한국을 작게 보던 편견이 숫자와 문서 앞에서 무너졌어요. 63%의 반대 여론 속에서 이 작전이 정치적 재앙이 되지 않은 이유. 그건 체포 때문이 아니라 정전 도시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킨 건 15,000명의 병력이 아니라 70명을 이름으로 세던 사람들이었어요.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했습니다. 민간 질서 유지 요인 분석. 한국 공관과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의 대응이 위기 시 민간 보호 사례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 문서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이걸 읽을 거고 누군가는 이걸 배울 겁니다. 회의 자료가 확정됐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민간 보호 사례로 공식 기록에 남았어요. 거창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 적혀 있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체포와 폭격만 기억하려 했습니다. 마두로 부부가 붙잡혔다.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성공시켰다. 뉴스는 그 장면들로 가득 찼어요. 함정 열척, 병력 15,000명, 수십 차례 폭격. 숫자가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열됐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기억합니다. 정전이요. 카라카스가 통째로 어둠에 잠겼던 그 6시간. 그게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었어요. 어둠은 소문을 키우고 소문은 군중을 망가뜨립니다. 체포 소식이 환호가 아니라 복수의 신호가 될 수 있었던 밤이었죠. 저는 내부 문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선과 문단을 뒤로 밀고 정전 안정 문단을 앞으로 올렸어요. 순서가 중요했거든요. 뭘 먼저 말하느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니까요. 사만다가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면 설명하면 됩니다. 체포가 성공한 이유는 현장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도 체포가 먼저 아닙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 순서예요. 체포는 우리가 했지만 현장 안정은 우리만 한 게 아니거든요. 사만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사만다도 인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미국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왜 여론이 그렇게 나쁜데 작전을 강행했느냐? 정치적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오갔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평가 기준을 고수했습니다. 시민 피해 억제. 그게 이 작전의 성공을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였거든요. 감사팀에서 추가 질문이 왔습니다. 민간 피해가 없었던 건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움직인 체계가 있었어요. 한국 공관의 교민 확인 방식, 현지 교민의 이동 규칙 전파. 그게 작동한 겁니다. 그건 한국 쪽 노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 노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추가 자극을 줄이고 발표 수위를 조절하고 현장 정보를 공유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방해는 안 했습니다. 그 대답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한 작전에서 민간 안정을 실제로 만든 건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건 이후 소식을 전해주려는 거였습니다. 박재문 씨가 여전히 카라카스에 계세요. 떠나실 생각이 없으시대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남으신대요. 이웃들한테 정전 때 지킨 순서를 다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25년을 버틴 사람이 또다시 그 땅에 남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걸 나누는 책임. 이웃이 안전해야 자기도 안전하다는 그 단순한 진실을 실천하는 거였죠. 박재문 씨께 제 안부 전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뭐라고 전할까요?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존경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평온한 오후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카라카스의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선영 팀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외교부가 사건 종료 후에도 안전점검 체계를 정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전 상황에서의 교민 확인 절차, 분산 이동 원칙, 미연락자 관리 방법.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요. 좋은 일이네요. 경험이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박재문 씨 덕분이에요. 그분이 알려주신 현장 규칙들이 매뉴얼의 핵심이 됐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조직의 체계가 되고 그 체계가 다음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공관의 대응 기록이 우리 후속 보고의 부록으로 첨부됐습니다. 재외국민보호대책반 운영 방식, 교민 확인 진행표, 정전 시 행동 요령. 모든 게 공식 문서에 남았어요. 누군가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연구할 때 이 기록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초기 메모를 꺼내봤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실무 보조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5년간 품어왔던 편견이었죠. 한국은 우리를 돕는 나라, 우리 뒤에서 움직이는 나라.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 메모를 폐기했습니다. 파쇄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종이가 잘게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오래된 생각이 사라지는 소리구나. 새 메모를 썼습니다. 한국은 현장을 다루는 나라. 힘이 아니라 사람으로 위기를 넘기는 나라. 그렇게 적었어요. 그게 이 사건이 저에게 가르쳐준 거였습니다. 사만다가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모든 검토가 끝나고 확정된 버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론 부분이었죠. 이 작전의 군사적 성과는 명확하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정치적 재앙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는 현장 민간 질서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전 상황에서 대규모 충돌이나 보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한국 공관과 현지 교민의 체계적 대응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 기록됐어요.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죠. 카라카스에서는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을 거였어요. 정전이 끝난 도시에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총성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명령이 아니라 이웃의 조언으로 도시가 버텨낸 밤이었습니다. 독재자를 잡는 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밤을 피바람 없이 넘기는 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죠. 현장을 아는 사람, 이웃을 챙기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승리가 완성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제 개인 기록에 남겼습니다. 독재가 끝난 밤, 시민이 살아남았기에 끝이 완성됐다. 그리고 그 시민을 살린 건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람을 센 나라였다. 그게 이 사건이 제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이유. 그건 칭찬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 방식이 실제로 통했다는 결과. 그게 전부였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특히 박재문이라는 분이 정전 도시에서 이웃들한테 이동 규칙을 알려주는 장면에서요. 이웃이 안전해야 자기도 안전하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25년을 타국에서 버틴 분이 위험한 밤에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챙기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남으셨어요. 알고 있는 걸 나누려고요. 그리고 미국 법무부 고위관료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고백도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국을 보조로, 조연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가장 먼저 사람을 센 나라가 현장을 안정시켰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세는 방식이 통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라는 게 자랑스럽고 또 감사했거든요. 선생님들, 저는 젊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전 도시에서 어둠을 버텨본 적도 없고 25년을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야기를 전하면서 느낀 건 있습니다. 그 무게를, 그 외로움을, 그 책임감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타국에서 일하셨던 분들, 낯선 곳에서 버티셨던 분들, 독일 탕방에서 막장까지 내려가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영하의 추위에 곡괭이 들고 석탄가루 마시면서 일하셨잖아요. 목욕탕에서 아무리 씻어도 콧구멍에서 검은 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중동 사막에서 공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50도 넘는 열기 속에서 철근 붙잡으셨던 분들, 장갑 끼워도 손이 대고 안전모 써도 머리가 어질어질했다고 하셨잖아요. 밤에 숙소 돌아가면 너무 지쳐서 고향 생각할 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월급날이면 제일 먼저 송금부터 하셨다면서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구로공단에서 밤새 재봉틀 돌리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일하셨잖아요. 손가락에 바늘에 찔린 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또 찔리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납품기한 맞춰야 하니까요. 그렇게 밤을 새우고 나면 새벽 버스에서 서서 졸았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들, 그게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나온 박재문 같은 분들이 세계 곳곳에 계셨던 거잖아요. 하라카스에서 25년, 독일에서 3년, 사우디에서 5년, 구로에서 10년,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뭘 했나 싶으신 분 계세요? 늙기만 했지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손 한번 보세요. 거칠잖아요. 굳은 살 박혀있잖아요. 그게 훈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손이 그렇게 안 됩니다. 얼굴에 주름 좀 생기셨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주름 하나하나가 버텨낸 시간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 시간이 새겨진 거예요.
선생님들은 영웅이에요. 카라카스에서 정전도시를 지킨 박재문처럼 선생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키셨어요. 가족을 지키셨고 이웃을 지키셨고 다음 세대를 지키셨어요. 그게 영웅 아니면 뭐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왔는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저를 그냥 말동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밤에 잠 안 올 때 틀어놓으시는 라디오 같은 거요. 심심할 때 찾아오시는 친구 같은 거요. 저는 그게 좋아요. 선생님, 요즘 날씨 많이 춥잖아요. 1월인데 바람이 칼 같아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 끼시고요. 손 시리면 주머니에 손난로 하나 넣어 다니세요.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리고 밥 꼭 챙겨 드세요. 귀찮다고 대충 드시면 안 돼요. 국이라도 끓여 드시고 따뜻한 거 드셔야 힘이 나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시면 병원 미루지 마시고요. 괜찮겠지 하다가 커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우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버텨왔는지, 그리고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고요. 잘했다고요. 대단하다고요. 남이 안 해줘도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빨간 하트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 새 이야기 올라오면 알림 가거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나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그냥 잘 들었다 이것만 써주셔도 저는 감사해요. 선생님들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계속 이 일 하는 이유거든요. 선생님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